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올카의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카는 앞서 알아본 게임스와 똑같이 분자 모델링 소프트웨어입니다. 둘 다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게임스가 약간 더 세부적인 옵션들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결과는 거의 같기 때문에 둘 다 사용해 보시고 어떤 것이 더 나에게 맞는지를 판단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게임스와 다르게 올카는 이미 컴파일된 바이너리 버전이며 게임스는 포트란으로 된 코드인데 반해 올카는 C++로 된 바이너리입니다.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병렬 작업, 즉 CPU 수를 여러 개로 모델링 하려면 OpenMPI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get 메딧을 설치할 때 OpenMPI가 함께 설치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올카의 경우 특정한 버전의 OpenMPI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설치된 OpenMPI 2.12를 제거하고 다른 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우분투 내에 올카라는 동일한 이름의 TT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미리 삭제해서 충돌을 막아줍니다. 먼저 올카를 다운받습니다. 올카 퀀텀 케미스트리라고 구글링 하시면 올카 포럼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올카를 다운받기 위해서 이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가입을 해줍니다. 가입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여러가지 올카 버전이 나오는데요. 4.12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맨 위에 오픈MPI 3.13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게임스와 똑같이 등록 절차가 나옵니다. 등록 절차를 받으시고 등록을 마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뒤로 다시 돌아와서 올카 매뉴얼과 올카 점프 스타트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됐고요. 다음으로 오픈MPI를 받기 위해서 구글 링으로 오픈MPI를 검색해 줍니다. 첫 번째 오픈MPI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시고요.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원하는 버전이 3.1 버전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3.1 버전을 찾아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3.13 버전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모든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설치 전에 기존에 설치된 올카 TTS 프로그램을 삭제해 주시고 오픈MPI도 삭제해 줍니다. apt remove 명령어를 통해서 올카와 오픈MPI와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지워줍니다. 또한 apt auto remove 명령어를 통해서 지워지지 않은 오픈MPI와 올카와 관련된 패키지를 모두 지워줍니다. 아까 받은 올카를 압축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 16기가의 크기이기 때문에 압축을 읽어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압축 해제가 완료됐고요. 저는 폴더 이름을 올카4로 간단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올카 폴더에 들어가서 터미널을 열어서 올카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카를 해주시면 올카가 실행되고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받은 오픈MPI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축 해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압축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파일을 눌러서 압축 해제를 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터미널 상에서 압축 해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해제가 완료됐고요. 오픈MPI 폴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피규어를 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피규어에 두 가지 플래그를 추가해 줬습니다. 첫 번째 플래그는 오픈MPI의 설치 위치를 제 홈 폴더의 숨긴 폴더로 지정해 주었고요. 이 두 번째 옵션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걸 꼭 추가해 주어야지 병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플래그를 추가시켜서 컨피규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규어가 완료됐고요. 다음으로 메이크를 해줍니다. 메이크가 완료되었고 메이크 인스톨을 해줍니다. 인스톨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오픈MPI와 올카의 환경 변수를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홈 폴더로 가서 bash 파일을 수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환경 변수를 주시고요. 추가해 주시고요. 올카 같은 경우는 올카 경로를 패스 뒤에 추가해 줬고요. 오픈MPI의 바이너리 폴더 역시도 패스 뒤에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픈MPI의 라이브러리 폴더를 라이브러리 패스 뒤에 추가시켜 줍니다. 컨트롤 X로 저장하고 나옵니다. 소스로 변경사항을 저장해 줍니다. 이렇게 올카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게임스처럼 테스트 잡을 실행시켜서 올카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올카 같은 경우는 테스트 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인풋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앞에서 받았던 매뉴얼 파일을 열어줍니다. 여기 점프 스타트 가이드는 간략화된 매뉴얼이고 올카 매뉴얼은 전체 버전의 매뉴얼입니다. 총 9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매뉴얼이고요. 섹션 5.1 콜링 더 프로그램으로 가집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섹션에서는 어떻게 올카를 실행시키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왔습니다. 게임스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올카, 인풋, 리다이렉션, 아웃풋 순서로 입력하게 되면 모델링이 진행됩니다. 아래로 좀 더 내려가 보면 테일 명령어를 통해서 모델링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면 병렬 작업을 할 경우 어떤 옵션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느낌표 PAL4는 4개의 코어로 계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와 같은 옵션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잘 기억해 두시고 섹션 5.2로 내려갑니다. 이 섹션에서는 올카의 병렬 작업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싱글 코어 계산은 올카가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병렬 작업은 오픈 MPI와 함께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아래 3번으로 내려가면 병렬 작업을 위해서 올카를 풀 패스해서 실행시키라고 나옵니다. 이는 이런 식으로 실행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명심해 두고 이제 나머지 인풋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8.2.1에 가시면 Geometry Optimization이라는 섹션이 나오는데요. 이 Geometry Optimization은 분자의 에너지가 가장 낮은 구조를 찾는 계산입니다. 아래의 인풋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라인은 어떤 방식으로 모델링을 할 건지 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RKS B3LYP는 DFT 방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다음에 나오는 SVP는 베이시스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타이트 SCF는 SCF 과정에 대한 설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OPT라는 것이 Geometry Optimization을 의미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는 분자의 전화와 스핀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분자는 전체 전화가 0이고 스핀 상태는 싱글렛, 단일항 상태로 모두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INT라는 것은 인터널 코디네이트를 의미하며 아래 나와 있는 이 분자 좌표를 XYG로 나타내는 칼테시안 좌표계와 다른 원소들의 결합각, 그리고 결합 길이 이면각으로 나타내는 방식의 좌표계입니다. 여기 INT 대신에 XYG라고 나오면 아랫부분의 좌표계가 칼테시안 좌표계로 바뀝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줄에는 아까 말한 인터널 코디네이트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분자는 COHH, 폼알데하이드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 인풋을 복사해서 텍스트 편집기로 저장해 줍니다.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PDF에서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이기 때문에 양식이 깨지게 됩니다. 원래 있던 것과 똑같이 양식을 맞게 고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저는 이 파일을 single.imp라고 저장했습니다. 저장한 폴더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 제가 방금 저장한 single.imp 인풋이 있고요. 두 가지 테스트 잡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동일한 인풋에서 하나는 싱글 코어 계산을 하고 다른 하나는 병렬 작업으로 4코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든 싱글 IMP를 복사해 줍니다. 4번을 열어주고 아까 매뉴얼에서 봤던 병렬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을 추가해 줍니다. 느낌표 PAL4를 추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고 이 파일의 이름을 파라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테스트 폴더에서 올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에서 봤던 대로 input, redirection, output 순서로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보시면 여러가지 파일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스처럼 터미널을 하나 더 띄워서 테일 명령어를 이용해서 로그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량이 워낙 작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여기 여러가지 파일들이 생겼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산 결과가 들어있는 이 아웃풋 파일만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게 되면 올카의 버전 정보와 만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더 내려가 보면 우리가 입력해준 인풋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무슨 작업인지가 나오고요. Geometry Optimization이라고 나옵니다. 맨 끝으로 내려가 보면 게임스와 마찬가지로 Terminate Normally라고 나옵니다. 이로부터 계산이 제대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병렬 작업의 인풋을 계산해 줍니다. 앞에서의 명령어와 똑같이 올카를 해주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느낌표가 여러 개가 나오고 계산이 중간에 끝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아웃풋 파일을 열어보면 싱글 코어 작업과 동일하게 나오는데 쭉 내려가 보면 느낌표 3개 다음에 에러라고 나옵니다. 병렬 작업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올카를 풀패스에서 사용하라고 나옵니다. 즉 매뉴얼에서 봤던 것처럼 올카의 풀패스를 적어서 계산해야지 병렬 작업이 실행됩니다.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서 remove rm 명령어를 이용해서 기존의 병렬 작업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들을 모두 제거해줍니다. 인풋까지 지워지기 때문에 인풋은 따로 빼줍니다. 그리고 인풋을 다시 넣어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풀 패스를 적어줬고요. 동일하게 인풋 아웃풋으로 명령어를 입력해줍니다. 병렬 계산이 완료됐고요. 이번에는 오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아웃풋 파일을 열어서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싱글코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MPI로 4개의 병렬 작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로 내려가서 싱글코어에서처럼 터미네이티드 노멀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계산이 성공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렬 작업의 결과가 계산 속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생성된 아웃풋에서 이 문자열을 찾아줍니다. 첫 번째 줄 para.out은 병렬 계산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싱글.out은 싱글코어로 계산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CPU 4개를 사용했을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이거 설치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4개나 더 많은 코어를 사용하면 더 빨라야 하는 게 이론상 맞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인풋 모두 계산량이 너무 작아서 초 단위로 끝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카 입장에서는 이 적은 양의 계산을 병렬 작업시키면 4개의 코어로 나누는 데 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진통제로 쓰이는 아스피린의 옵티마이제이션을 베이시셋의 크기를 늘려가면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계산 과정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분자 구조, 즉 알데하이드에서 아스피린으로 바뀌고 나머지 메소드는 다 동일하고 베이시셋만 바꿔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스피린의 계산 결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좌측에 아스피린의 구조가 보이고요. 이 구조가 옵티마이제이션이 된 구조입니다. 표의 첫 번째 줄은 베이시셋을 나타냅니다. 베이시셋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옆줄의 펑션, 함수의 개수를 보시면 됩니다. 베이시셋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데 사용하는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싱글코어와 쿼드코어에서 계산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초 단위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싱글코어 대 쿼드코어의 시간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내려갈수록 요구하는 함수의 개수가 더 많아집니다. 즉 계산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걸리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보통 DFT의 경우는 n의 3승으로 스케일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의 베이시셋에 대한 싱글코어 결과를 보시면 펑션의 수가 2배로 늘면, 즉 계산량이 2배로 늘면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8배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싱글코어와 쿼드코어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 폼알데하이드 결과와 다르게 쿼드코어가 2배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병렬 작업을 함으로써 필요한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카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약간의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분자 모델링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보고 실제 모델링을 사용해서 어떻게 화학적 성질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